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해사정사 민병진인데요. 지금 독립손해사정사로 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백내장에 좀 걸려 있어서 저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손해사정사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손해사정사면 다 똑같은 손해사정사가 아니고 독립손해사정사가 있고 고용손해사정사, 위탁손해사정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손해사정사는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 고용된 직원이고요. 그리고 위탁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물건을 위탁받아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체계입니다. 반면에 이제 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손해사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비교적 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험업법 185조에 보면은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은 모든 건을 손해사정사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질병이든 사고든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은 전 건을 다 손해사정사에 의해서 지금 처리. 물론 이제 외국에서 사고 난 것만 빼고 185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민원이나 분쟁이 손해사정 업무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제가 손해사정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실손보험의 현실, 그리고 주요 분쟁 사례, 여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 여기 어떤 게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이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1세대, 2세대에서 상품 설계를 잘못해서 손해율이 늘어났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의료기관에서 그거를 좀 이용을 했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가행 진료를 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손해율이 이제 갑자기 늘어나니까 보험회사에서 이 손해율을 좀 낮추고자 보험금 지급 심사를 좀 타이트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급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독립손해사정사들 사이에서도 실손보험 의뢰가 들어오면은 좀 골치 아프다 이렇게 처음부터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금융민원 중에서도 보험민원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손해사정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57%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 금융민원 중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최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손해보험이 생명보험보다 민원이 더 많은데 손해보험 중에서도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90%라고 합니다. 손해보험에서. 거기에서도 실손보험이 42%를 차지한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를 엊그제 했습니다. 주요 분쟁 사례를 제가 봤는데요. 주요 분쟁 사례는 이 치료 직접 목적으로 했는지 그에 대한 분쟁이고, 그리고 수술이 과연 필요했었는지 필요성, 그리고 입원이 필요했는지 입원의 적정성 이런 거에 대한 분쟁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도수치료나 체충효과 이런 거 같은 이제 치료 횟수에 대한 분쟁, 그리고 면책 사유에 이게 해당되는지 요거에 대한 분쟁이 많았습니다. 백내장 수술보험금에 대한 분쟁 사례는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단초점 수술하는 경우는 뭐 건강보험 처리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다초점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비급여로 처리가 되니까 한 3,400 정도 차익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입원 의료비에 해당되는지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지급거절하는 이유가 다초점 수술이 시력 교정술이다. 그러거나 이제 혼탁도 정도가 수정체 혼탁도 정도가 3, 4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못 주겠다. 그리고 입원 치료도 6시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수술 시간은 약 한 2~3시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시간은 나머지 3~4시간은 관리나 처치하는 시간이다. 이러면서 이제 면책으로 처리하고 있죠.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2022년 6월 달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판결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인 그 환자의 치료가 다 입원 조건에 개별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지 이거는 이게 쟁점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심리를 하지도 않고 그냥 의견만 남겼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인 사건에서는 달리 적용을 해야 되는데도 보험회사가 이게 대법원 판결이다 그래서 모든 건들에 적용을 시키고 있죠. 지금 실손보험을 손해사정사가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실손보험 처리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소비자 선임권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소비자 선임권 관계없이 독립사정사한테 이 실손보험을 처리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회사나 자회사를 통해서 대부분 이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임권에 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지금 책자의 표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그 보험회사가 위탁한 건수가 한 1억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년도에. 근데 1억 건 중에 보험계약자가 선임하는 그 선임 건수가 1174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환산해 보니까 선임권을 활용하는 그 비율이 1%다. 1%는 물론 안 되고 0.0001%입니다. 이게 선임권 말이 좋지 지금 활용도가 너무 극히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선임권을 처리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보험회사 청구했더니 보험회사가 안 준다 그래서 저희한테 독립사정사한테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종합해서 손해사정 의견을 이렇게 올려놔도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손해사정 업무 처리 절차가 있거든요. 보험업 감독 규정에 이 감독 규정도 무시해버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의료자문을 한다 그래서 유리하게 이제 의료자문을 이끌어내서 부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나 위탁 손해사정 업체한테 일을 거의 다 맡기는데 여기 아시겠지만 자회사나 위탁 손해사정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을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1년 동안에 처리하고 보험에 대한 평가를 또 받습니다. 민원율이라든가 합의율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다음 갱신을 할 때 갱신 계약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제 보험회사가 판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사 내용만 이렇게 적어놓고 손해사정 의견에는 보험금 결정, 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거의 백지 손해사정사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내주고 있고 또 이거를 만약 그렇게 보낸다 하더라도 이 보험업법 189조에 보면은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하고 똑같이 이 동일한 손해사정서를 양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보험회사에 보낸 내용은 좀 허접하고 계약자한테 이렇게 보낸 손해사정 유선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대충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내주고 이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동일한 손해사정서를 보내야 되는 그 규정 자체도 지금 어기고 있죠. 제가 이제 손해사정 업무를 실손보험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손해사정 업무 처리 절차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보험업 감독규정 9-21조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손해사정 접수 및 처리 절차 이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항에서 5항까지 그 내용이 그냥 지체 없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심사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라는 그 규정이 뭐냐 도대체. 우리는 지체 없이라는 건 빨리 즉시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회사는 뭐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월한 내용으로 하는 거죠. 그냥 10일 이내 보정 요청만 하면은 이게 자기네들 할 일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각한 거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의료자문 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자이죠. 처음부터 균형이 안 맞아 있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보험회사는 무조건 의료자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달라.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보험금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 반송을 시키는 서류를 반송시킨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의료 계좌받기로 이제 의료자문에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가 의료자문 병원이나 의료자문 의사 이런 걸 자기네들 유리한 자료들을 리스트를 확보를 해놓고 여기에서 선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선정할 수가 없죠. 저희가 주장을 해도 그 의사는 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좀 공정하지 않다 의료자문 절차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이게 의료자문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자기네들끼리라기보다는 금감원하고 보험협회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이걸 만들어놨는데 이 기준의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 위원회 자체도 다 보험회사 임원들입니다. 저희 같은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단체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저희는 이제 보험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보험소비자 의견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거. 그리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 통제 기준에 보면은 주치 소견이 있으면은 의료자문을 못하도록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무시해버리고 주치 소견을 제시를 해도 무조건 의료자문을 해야 된다. 그거는 뭐 하나의 참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의료자문,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의료자문 한 사람이 누군지 이게 밝히지 않습니다. 사인도 없고 단지 그냥 의료자문 기관만 이렇게 명시를 하는데 이게 간호사가 썼는지 아니면 전문의가 쓴 게 아니고 전공의가 썼는지 아니면은 의료자문 중개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써주세요 하고 정답을 써놓고 도장만 찍으라고 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의사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왜 정보 공개를 안 하냐, 의사명 공개 안 하냐, 이렇게 보험회사는 이게 개인정보고, 그리고, 자문의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간다. 이제 그 정보 주체자가 자꾸 이러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다 이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냐, 자문의를 공개를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했는데 답변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정부 주체자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누군지를 열람을 하게 되면은 그 열람을 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열람을 거절하게 되면은 법에 보면은 개인정보보호에 과태료 3,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험회사는 어떤 이유인지 계속 이거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의료자문 중개업체가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의료자문 중개업체 설립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부 표준 기준을 금감원하고 보험협회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설립 근거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의료자문 중개업체한테 의료 자문을 의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의료자문 중개업체가 중간에서 모든 의료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의료자문 중개업체 수익 구조가 거의 100%가 보험회사 중개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듯이 보험회사 유리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선임권 선임 비율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0.0001%는 거의 뭐 선임을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선임권, 소비자 선임권은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아까 그 금융민원 중에서 보험민원이 최고고 보험민원 중에서도 지급 관련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57%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원을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손해사정 업무에 관련된 소비자 선임권을 좀 활성화시켜서 독립손해사정사한테 일을 맡기면은 비교적 좀 중립적으로 자유롭게 손해사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정부 당국에서 이걸 시도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싫어하죠. 이 맡기는 것 자체가. 독립손해사정사는 아무래도 소비자 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보험업계하고 금감원이 보험사기 예방 모범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2조의 1에 보면은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조사 대상 선정 기준 이걸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곧바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근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환자 상태하고 검사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 그러거나 진료 비용이 비합리적이다. 아니면은 다행 진료 기간이다. 이렇게 의심이 되면은 그냥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수사 의뢰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주변 건도 있었는데 술 먹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넘어졌는데 이 사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한번 번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고 장소하고 사고 내용이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경찰서에 그냥 수사를 해버립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무혐의를 입증하려고 목격자도 확인하고 CCTV도 막 확인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정황들을 다 경찰서에 가서 그것도 한 3-4번 1년 동안에 쫓아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구글에 있는 뭐 그 위치 추적 뭐 이런 것도 다. 그래서 나중에 무혐의가 됐는데 무혐의 되고 나서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보험회사가 사기 의심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금융위원회 제보만 하면은 무고죄에서 다 풀려납니다. 무고죄도 해당이 안 되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수사 의뢰하는 것도 보험회사에서 전직 그 경찰들을 채용을 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서류를 던져주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옛날에 근무했던 동료 직원들한테 야 이거 한번 수사 좀 해줘봐봐 이러면은 담당 동료 경찰은 모든 건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그냥 수사만 하는데 되게 편하죠. 그리고 건수도 쉽게 잡을 수 있고 강력범 같이 막 뒷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류 가지고 다 처리해버리니까 되게 편합니다. 요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생각했는데요. 손해사정 업무 처리 절차를 좀 명확히 하자는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지체 없이라는 규정을 없애버리고 딱딱 10일, 보정기간 10일, 그럼 보정 요청 기간 10일, 보정기간 10일, 그 다음에 재보정기간 10일, 뭐 이렇게 딱딱 상세화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최대 기간을 30일이나 일정 기간 딱 정해놔서 그 기간 동안 처리를 무조건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쌍방이 좀 책임지면 되지 않냐. 보험회사도 책임지고 손해사정사도 책임을 지는 벌칙 규정을 좀 만들어놔서 손해사정사의 실효성을 좀 확보를 시켜야지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보험금 결정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의료자문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의료자문 그 통제 기준 요거를 독립손해상사협회가 참여해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공정성을 위해서 자문위 선정하는데 공정성을 위해서는 자문선정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독립손해상사가 참여하는 자문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원 신체감정 같이 뺑뺑이 돌리든가 아니면은 이 시스템을 전산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료자문중개업체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폐지하거나 아니면 외부 감사를 받아서 이 수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좀 평가를 하면은 좀 그나마 좀 공정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 아까 얘기한 무죄 무혐의가 나왔을 때는 보험회사를 좀 제재하는, 그 보험계약자만 지금 위법이나 탈법에 대해서 제재 규정이 있지 보험회사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 규정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동안 명예훼손이나 어떤 명예 실추가 된 고통받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험회사의 징벌적 손해사정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보험을 들 필요가 전혀 없죠. 금융당국에서도 이 선임권을 확대를 해서 억울한 소비자를 좀 도와주라는 측면에서 독립손해사정사의 그 역할을 되게 강조를 하면서 선임권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해사정제도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손해사정제도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개선 방안이 제대로 되면은 앞으로 우리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바로 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